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이를 보내고 유심히 조금 보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혼자 보는 것보단 그냥 영상 만들면서 실적도 채우고 아무튼 요즘 간간히 보고 있는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친구는 엉덩이나 이 인테리어는 코란도 스포츠의 구형 모델인 액티언 스포츠와 거의 대단한 차이가 없는데, 이 디자인이 거의 10년 넘게 카이론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골 오브 사골로 쭉쭉 팔았던 그런 디자인인데, 어차피 픽업 트럭이 디자인 예뻐서 재질이 좋아서 사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변속기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히 찾아보니까 14년 7월 이후, 그러니까 15년형 모델부터 변속기가 비트라 변속기에서 벤츠 5단으로 바뀌면서, 비트라 변속기가 들어간 쌍용 차량들을 타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변속기가 항상 아파. 저희 가족도 비트라 변속기가 들어간 코란도였는데 차가 변속이 안 되니까 RPM만 쭉 올라가고 속도도 안 올라가고 그렇게 약간 아팠던 사례가 있었는데, 10대 중에 한두 대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 최소한 14년 7월 이후 15년형 모델부터 보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한 더 뉴 코란도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의 키로수가 20만원 임박하고 비트라 변속기 들어간 코란도 스포츠는 한 3,400이면 요만큼씩 나오는데, 굳이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을 컨디션이 좋다 해서 1,000만원 가까이 줘야 될까? 수건도둑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소나타 컨디션 좋은 1200짜리보단 3,400짜리 사라고. 그런데 그거는 소나타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가스 LF 소나타 자체가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변속기든 엔진이든 그냥 완전 무보링으로 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올란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는 연식을 피할 수 있으면 꼭 피하자 이런 주의인데,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모하비 다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륜을 왜 선택할까 싶을 정도로 4륜구동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4륜구동 차량들로 보자면 키로수가 적잖게 거의 10만 키로 후반대가 800만원 전후에서 노는데, 저의 경험상 쌍용차들은 20만까지 가더라도 쌍용차는 이제 20만원 시작이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크나큰 이슈가 없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변속기도 아이신 6단 내구성이 꽤나 괜찮은 친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키로수가 높은 친구를 골라도 솔직히 말하자면 수입 차량들을 여러 대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수리비 같지도 않은 수리비지만, 그 와중에도 거의 10만 키로 전후로 보려면 1,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1륜구동이더라도 한 1200 정도면 10만 키로 초중반 렉선 스포츠를 갈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키로수 높은 거를 아싸리 800만원대로 구매해야 될까, 컨디션 좋은 거를 110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해야 될까.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 가격 기준이고, 제가 도매로 떼오면 이보다 100만원, 150만원 정도는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지만 가격 갭 차이 자체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일 고민이 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외장의 취향 차이야. 근데 인테리어가 코란도 스포츠, 렉선 스포츠 정말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물론 동력 계통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냥 껍데기가 새롭게 바뀌었다 수준이지만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민이 제일 큰데, 비용을 조금 더 써서 렉선 스포츠로 가도 되지만 지금 이 차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아싸리 저렴한 차량 구매해서 막 다루다가 적당히 그냥 지인한테 토스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본다면, 제가 원래 은색을 정말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코란도 스포츠는 은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탑 없는 완전 그냥 픽업 트럭처럼 생긴 이런 모델을 조금 더 선호해서 만약에 구매하더라도 딱 은색의 이런 조합으로 볼 것 같은데, 타이어도 지금은 일반 승용 타이어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꿀 때쯤에 NT 타이어로 바꾸고, 지금 랭글러도 NT 타이어로 되어 있는데 구를 때 소리가 좀 장난 아니고 연비도 정말 안 좋아. 하지만 눈이나 빗길 요 타이어와 함께 4륜 딱 넣고 그러면 정말 접지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쫀득쫀득한 맛. 만약에 갖고 온다면 나중에 타이어도 AT 타이어라는 조금 중간 정도의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의 MT 타이어로 가지 않을까. 이 친구는 지금 11만 키로에 17년식 딱 1,000만원인데, 화물차라서 고속도로 1차선을 못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지만 세금이 워낙 저렴하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이또이하고, 만약에 제가 갖고 온다면 엔진오일 및 기본적인 소모품을 바꿔주되, 일반인 분들은 변속기 오일 거의 안 바꾸고 타거든요. 아무리 아이신이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변속기 오일
바꿔주는 게 마음상 편하기 때문에 바꿔줄 것 같고, 차량도 있고 키로수도 있기 때문에 엔진 변속기 마운트, 진동을 잡아주는 미미를 바꿔주면 제가 지금 타는 디젤 차량들 갖고 오면 바로 미미부터 바꾸거든요. 정말 진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디젤 차량을 갖고 오신다면 변속기, 엔진, 마운트 보시는 게 정말 와, 돈 쓴 맛 난다 싶을 정도로 체감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요 당시 출고 차량들 특성상 썬팅이 좀 제대로 된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유통기한이 다 지난 친구들인데, 썬팅도 뭐 이거 한 대분 바꿔주면 열차단 한 7-80% 나오는 걸로, 그냥 가성비로 바꿔주면 한 40만원 전후로 나올 것 같고, 핸들이 많이 상해서 요거는 부품 조회 한번 해보고 어셈블리로 통째로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쌍용차 보면 부품들이 꼭 센터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공업사들에는 부품 안 주고 센터에서 고치는 차량들 한해서만 쓰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코란도 C를 포함해서 단종이 된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정말 재수 없으면 뭐 몰딩 하나 때문에 수리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제가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거 나를 때 그래도 꽤나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범퍼 이런 건 실리지 않아서 그런 데서 아쉬움이 조금 있을 것 같지만 렉선 스포츠 칸도 안 되더라고요. 스타렉스 5밴도 안 되고 최소한 스타렉스 3밴, 포터 요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 차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모든 쌍용 차량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뽀송뽀송하게 타는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코란도 투리스모, 렉스턴,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솔직히 말하자면 지저분하게 타는 차량을 너무나도 많이 봐서 만약에 제가 구매한다면 저는 뭐 그냥 싸게 딱 올라오면 빨리 집어야 하는 입장에서 고를 순 없지만 그래도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이런 내장재 컨디션 같은 건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계기판은 안타깝게도 거의 2000년대 스타일인데 픽업 트럭에서 그런 거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도깨비 신보다. 그래서 갖고 온다면 제가 직접 광택도 한번 싹 내보고, 타이어 다 되면 타이어도 오프로드 타이어로 바꾸고, 여기 탑 쪽도 새 걸로 한번 싹 갈아주고, 대루등 이런 것도 깨끗한 거 몇 개 갖고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고, 센터 이런 데도 가죽 같은 거 사다가 한번 발라보고, 이런 트림들은 스웨이드 사다가 한번 발라보고,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도 한번 시공해보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레이 다음 타자로 정말 재밌지 않을까. 레이 보내는 거를 제가 못 찍어서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재미를 많이 봤던 친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요 정도 비용이면 올류 카니발 키로수 조금 있는 친구들도 살 수 있는데,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요런 코란도 스포츠 한 800만원대 전후에서 한 7-800 정도로 구하면 정말 재밌게 한 3-4년 잘 타다가 3-400에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